그래서 이제 원점을 찾는 그런 코드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잘 작동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여기가 종점인데 디렉션도 좀 0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플롯이었으니까 인트로 써져 있는 거는 바꿔주시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컬컴 빌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터틀봇이 지금 현재 어디선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쪽 방향을 봐야 되는데 잘 될지. 드런, 그다음에 무브 토템, TB3, 2, 오리진. 아, 타겟 세타가 없다네요. 이게 뭔가 코드가 타겟 세타를 만들어 놨고 타겟 세타를 연산을 하기 전에 여기서 체크를 했는데 업데이트 하기 전에 캐큘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 위에서 일단 세타를 여기가 아니고 연습을 만들어 놔야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이 이 상황 디스턴스 디스턴스도 만들어 놔야 되네요. 얘는 좀 숫자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0이면은 안 움직여 버릴 것 같아서. 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고요. 어, 음, 일단 코드가 작동은 하는데, 어, 세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환되는 게 이제 변환되지가 않거든요. 네, 디렉션이 변하면은, 어, 체크해서 디렉션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업데이트 포지션 세타가 업데이트해서, 포지션 세타, 음, 계속 이제 되고는 있는데요. 일단, 세타까지. 이제 현재 세타가 바뀌고 있고, 그다음엔 이제 목표 세타 값도 바뀌고 있고, 목표 세타 값을 한번 힌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세타랑 타겟 세타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어, 값이 아마 라디안으로 통일이 안 돼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값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바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인트는 더해지는데 플러스는 안 더해지네. 음. 타겟 세타가 마이너스 2.9, 이쪽이 음, XY가 마이너스 4.7. 한번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둘 다 플러스 값을 갖고 볼 수 있게. X가 마이너스네요.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네, 이쪽이 플러스 플러스네요. 아, 뭐, 근데, 지도가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빨간색이 X축이라고 했죠? 여기가 X, 여기가 Y. 이쪽이 1사분면, 이쪽이 0이고, 이렇게 각도가 되면은, 이제, 각도 값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세타,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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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하나? 다시 한번. 제로 디비전으로 일단 값을 보면은 XY가 어떤 숫자를 갖고 있고, 아, 세타 값이 마이너스 3점, 현재 세타가 마이너스 3점.
히트에서 여기를 일단 무슨 타임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음, 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을 바라보고 있어요. 음, 타겟 세타 계산이 잘못됩니다. 요 세타는 정상인데 타겟 세타가 비정상이에요. 음, X와 Y가 바뀌었을지도. 음, 음, 한 2분의 파이 정도 더 가는 듯한데, 그냥, 파이는 파이거든요. 음, 음, 다시 한번. 아, 이번엔 제대로 가는 듯? 아하, 아하, 아하. 그쵸. 이번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0도에 가까워가지고, 각도가. 경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타겟이 마이너스 4. 타겟이 마이너스 4. 음, 범위가 3.14랑 마이너스 3.14랑 그 사이여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커지는데요. 타겟이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음, 아크탄젠트를 계산하고 나서 연산을 해서 그렇게 돼버렸네. 그러면 범위를 벗어나면
어, 연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좀 음, 멀리 있으면은 그나마 잘 작동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테스트하고 이제 안 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코드를 고쳐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흠, 음흠. 이제 이 거리하고 거의 직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얘를 조금 더 멀리 떨어뜨려 놔봐도 이쪽에다 떨어뜨려 놔봐도 지금 이제 어, 요 각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타겟을 이쪽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90도 각도로. 그래서 90도 각도를 더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음, 그쵸? 이제 요 선에서 접선으로 가고 있죠. 제가 각도 계산을 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어디 갔어?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목표를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연습을 해본 거죠. 로봇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로 로봇이 적절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로봇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어, 데이터에 있는 토픽 명을 보고 이제 그 토픽 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 이제 이 만들어진 메시지 파일들을 보면서 안쪽에 접근할 때도 뭐 이렇게 이 변수들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 그런 거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은 수학적인 부분인데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각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각도 계산은 제가 실패했지만 아마 정확하게 잘 계산하면은 어, 우리 목적대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로봇이 움직일 때는 이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기능을 한 개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코드 안에다가. 근데 사실은 그 로봇 움직이는 코드에 저런 맥시멈 값을 넣어주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전에 모터 자체에서 어, 모터 자체에서도 맥시멈과 미니멈 값을 제한해서 모터를 움직여요. 특히 저런 다이나믹 셀 같은 좀 비싼 모터의 경우. 그냥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류값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또 전류값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맥스 값을 정하지 않아도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위험 범위까지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추가할 수 있는 코드는 이제 이쪽에서 넣어가지고 실행을 하고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출석 체크를 할게요. 화면에 다 들어오네요. 음, 음, 음.
아까 그 주미 로봇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주미 로봇에서 쓸 수 있는 그 센서 값은 앞쪽에 있는 두 개의 적외선, 그다음에 카메라, 그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두 개의 적외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적외선, 이렇게 총, 어, 6개의 적외선과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미에도 IMU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IMU를 가지고 어, 속도의 변화량을 볼 수는 있죠. 근데 지금 터틀봇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오도메트리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주미를 가지고 코딩을 할 때는 음, 센서 값과 카메라 그리고 IMU 값을 이용해서 뭐 이런 각도라든가 거리를 계산하는 그런 코드를 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네. 툴보 3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세팅은 했고 오픈CR은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픈CR은 터틀봇에 있는 건데 우리 어차피 프로젝트는 주미로 할 테니까. 음, 브리브는 알 필요 없죠. 그래서 엠퍼브로 터틀봇 움직이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슬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슬램이랑 내비게이션은 내일 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한 20분 정도 남아서 슬램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슬램을 할 때는 지금 저희가 코드를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로보티스 이제 페이지에 다시 저희가 했던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6-2번이 슬램 시뮬레이션입니다. 슬램 시뮬레이션. 여기 보면은 이제 익스포트하고 버거를 또 환경문서를 새로 하라고 했죠. 근데 저희는 넣어놨으니까 이걸 할 필요는 없고 바로 요거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지도를 펼칠 거냐면 터틀보 3 월드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지 않죠. 가제본은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에서 터틀보 3 월드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제부가 요런 화면에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쪽이 X축입니다. 여기가 X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 플러스 플러스고요. 이쪽은 X도 반대고 Y도 반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의 좌표를 갖고 있어요. 한번 보면 포지션을 보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0.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Y니까
y가 0.4,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 칸 건너뛴 1.9 정도, 1.9m 정도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제보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어, 이 카토그래퍼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카토그래퍼. 어, 카토그래퍼 명령은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터미널을 좀 나눠서 이쪽에다가 카토그래퍼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카토그래퍼는 이제 RBG 상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 카토그래퍼랑 그리고 요 가제보랑 이렇게 같이 보면 좋습니다. 카토그래퍼를 아래다가 놓고 모니터를 두 개 쓰고 싶긴 한데 가상환경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제 카토그래퍼도 마우스 움직이는 건 똑같거든요. 클릭해가지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Shift를 눌러서 움직이거나 이렇게. 그래서 딱 위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카토그래퍼가 지금 이쪽으로 그 라이다 데이터를 얘가 받고 있죠. 그래서 라이다 데이터가 받는 부분이 지금 그리드에서 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터미널을 열고 터미널에서 텔레오 키보드를 실행해 줍니다. 이 텔레오 키보드를 실행하면은 요 가제보에 있는 로봇이 움직이겠죠. 이제 가제보에 있는 로봇이 움직이면은 라이다 센서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토그래퍼에서의 터틀봇의 움직임은 이 가제보에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아마도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썼던 오덤 데이터에 있는 포지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얘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 카토그래퍼 왼쪽에 있는 이 창이 정보창인데 정보창의 글로벌 옵션에서 픽스드 프레임 맵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옵션을 좀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맵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요 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카토그래퍼를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위치를 추정할 것이냐 요거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TF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들어 내려보면 내비게이션, 포토그래퍼, 스캔 매치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쪽에 보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맵하고 오돔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맵을 이용해서 어, 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동을 하면 이제 속도가 생기면서 이 가제보 안에 있는 터틀봇이 움직이고 있죠. 그 안에 터틀봇이 움직이고 있고 맵은 여기 가만히 고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면서 이 지도가 좀 더 선명해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라이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저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쭉 간 다음에 그 끝에서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한 바퀴 이렇게 돌겠습니다. 네, 여기다 멈추고 좀 돈 다음에 앞으로 가고 스페이스바랑 이제 WAD 키를 적절히 움직이면서 터틀봇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아마 한 바퀴 정도만 돌면 지도가 다 그려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렇게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움직여 다니면 이제 요 터틀봇이 지도에서 움직이는 라이다 센서로 다 잘 지워집니다. 거의 이제 잘 지워지고 있죠. 거의 다, 잘 된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한 바퀴 좀 돌면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렇게 이제 보면은 요 터틀봇 이제 가상 월드에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라이다 센서 값을 가지고 왔고, 그 값을 가지고 카토그래프에서 이렇게, 어, 지도를 잘 그렸습니다. 검은색 부분은 이제 절대 값이 갈 수 없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회색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지도가 그려졌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 네.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명령어가 요 명령어입니다. 로스트런, 로스트 맵 서버에 있는 마이너스 F 보시면. 요거를 복사해서 명령어로 넣어주면요. 지도가 그려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지도가 안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얘가 루프 클로즈가 잘 되면은 이 데이터들끼리 서로 어, 영향을 안 주는데 서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서 지도를 그리게 되면 어떤 게 맞는 데이터인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가 그려지면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요 파일에 현재 홈에 들어가 보면 그 map.pgm이라고 하는 그림 파일로 들어가 있어요. map.pgm 사이즈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그리드 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하나의 포인트가 어떤 공간을 의미하고 그 공간이 사각형 그리드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듯하게 뭐 사선으로도 저장되면 좋겠지만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격자들을 그려놓고 격자들 중에 어떤 점은 여기는 못 가는 부분, 어떤 점은 여기는 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어떤 데이터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퍼티들을 보면은 위드 사이트가 125픽셀, 116픽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 격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20cm, 20cm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이즈를 보게 되면 여기가 1m, 2m, 3m, 4m, 5m, 6m 정도 되니까 6m를 20cm로 나누면은 한 30개 정도 나오겠죠. 20cm가 아닌가요? 116개니까 6m를 116으로 나누면 한 100으로만 나눠도 6cm 정도네요. 6cm 정도인가 봅니다. 아무튼 그런 그리드로 이런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을 운행을 하게 되면 로봇이 움직이는 지도가 처음에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지도를 그리려면 실시간으로 뭐 한 1초 간격이나 2초 간격으로 계속 지도를 저장하고 저장 시도하고 저장 안 되면 또 저장 시도하고 저장하고 그런 코드가 이제 있어야지 로봇이 생소한 환경에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고 전체적인 지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터틀보 3에 있는 센서 사용해서 코드 짜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하는 거 원래 내일 할 예정이었지만 조금 땡겨가지고 오늘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요청사항 있으면은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질문이 하나 와 있었네요. 어, 네. 포즈에 포지션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내일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